안녕하십니까. 클릭의 사람 서주영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 아날로그적 감성이 사라지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이 있다면 바로 우정청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편 대신에 이 디지털 매체로 소통을 하다 보니 우편 물량이 그만큼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혁신과 변화가 필요한 중요한 시기이기에 바로 이분에게 거는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국가정보통신 분야의 주요 부서를 두루 거친 전북지방우정청의 김병수 신임청장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제 축하 인사와 환영 인사를 제가 동시에 건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난 27일이었죠. 네. 전북지방우정청 신임청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셨습니다. 네. 소감이 어떠신지요? 우체국을 여러 번 근무를 해봤습니다만은 네. 늘 새로움을 갖게 됩니다. 특히 네. 전북의 경우에는 한국 전통 문화의 어떤 그 정수가 네. 남아 있는 것이고 또 그런 가치들이 앞으로 더 이렇게 빛을 발할 시대가 올 거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도 큰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주요 부서를 이제 두루 거친 만큼 이제 각 지역에서도 이제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전북은 처음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네, 느낌이 어떠셨나요? 네, 전북은 처음인데요. 네. 제 고향이 가까운 네. 충남 논산인데 조금 저희들하고 좀 비슷한 정서와 문화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더 포근한 마음입니다. 특히 짧은 기간이지만 네. 전북 저희 우체국 친구들, 제가 전북 시민들, 도민들을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마음에 여유가 있고 네. 또 이렇게 친절한 거라든가 은근한 거라든가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서 진짜 표현이 좀 거칠입니다만은 진짜 살만한 동네구나. 뭔가 한번 같이 일을 네. 해볼 수 있는 곳이라는 게 내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좋은 인상을 이제 심어준 만큼 이제 청장님의 역할도 이제 기대가 되는데요. 네. 취임 당시에 살아있는 우체국 라이브 포스트라는 이제 청장님만의 경영 철학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네. 이 라이브 포스트라는 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아마 살아있는 우체국 라이브 포스트라는 말씀 들으신 분들은 우체국이 죽었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아까 모두에서 우리 사장님 말씀 주신 대로 디지털 시대가 들어오면서 네. 저희들 생활의 어떤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우체국이 조금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또 어떤 세상의 흐름 속에서 조금 잊혀져가는 요소도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네. 또 저희들이 어떻게 말하면 나름대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 그런 것도 좀 약해지는 요소가 있는 것 같아서 네. 한번 다시 한번 디지털 시대에도 우체국이 분명한 가치가 있고 정체성이 있고 또 비전이 있다. 네. 이런 걸 한번 저희들이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살아있는 우체국 라이브 포스트라고 한번 이름을 줘봤습니다. 네. 이 라이브 포스트에서 이 포스트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참 특별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해석하는 건데요. 네. 영어로 한국말로는 이제 포스트 우체국인데 영어로 네. 이제 포스트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POST를 갖다가 네. 이 패션 그다음에 O는 오픈니스, 네. S는 사이언스, T는 트라이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일에 어떤 열정, 지글지글하게 끓는 것 네. 그런 것이 또 자부심 같은 것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자부심이 내적으로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하고 열려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누구를 만나건 어떤 일을 만나건 기꺼이 청해서 만남을 갖는 노력을 해보자 그런 얘기고요. 또 그런 만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얻어진 정보, 지식, 경험들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T를 이제 트라이 한번 해보는 거죠. 네. Just do it 하듯이 네. 우리도 뭔가 한번 해보자. 이제 이런 맥락을 가지고 조직 내의 어떤 조직 문화를 할까요? 그런 걸 한번 혁신해 보려고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해보자라는 그런 그렇습니다. 의미가 이제 강하게 담겨 네.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이제 실행 계획도 참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다 세워두셨죠? 세워두는 것보다 이제 개발을 네.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얘기 나온 걸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우체국이 그 뭐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또 전북이면 전북 지역사회에서 네. 그 하나의 플랫폼이 돼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뭐 플랫폼이라는 말을 IT 분야 같은 데서 많이 쓰고 있는데 네. 진짜 포스트 플랫폼, 우체국 플랫폼이 그 지역이라든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역할을 해보자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좀 생각하고 있는 건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이제 소통 플랫폼, 네. 하나가 경제 플랫폼, 네. 하나가 복지 플랫폼입니다. 그 지금 뭐 21세기 여러 가지 디지털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민들 사이에 이제 소통에 대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소통을 우체국이 전통적으로 해왔지만 한번 더 의미 있게 해보자 그런 뜻이고 하나는 우체국을 통해서 뭐 지역 주민들께서 돈을 좀 버시라 이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 경제 네. 플랫폼이고요. 네. 그다음에 복지 플랫폼을 이제 우체국의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그 증대되고 있는 복지 수요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이익을 담당해 보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각 당의 세 가지 이제 플랫폼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한 가지씩 이제 좀 자세히 좀 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네. 이제 먼저 경제 플랫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예. 취임 당시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지역 기업과 각종 기관에게 파트너로 자리하게끔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 뜻은 이제 좀 뭔가 협업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예, 저희가 예. 봐도 무관한지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아마 조금 관심 있게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체국이 그 단순하게 이게 물건을 이렇게 배달하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저희들이 좀 욕심을 더 내면 지역의 농산물이라든가 상품을 갖다가 판로를 개척해 주는 거. 저는 거기까지도 가봐야 되고 더 나가서는 물건이 없는 경우에는 물건이 없다는 건 좀 과언이 되겠습니다만 전북에 네. 뭐 지금까지 생산하지 않고 있는데 시장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네. 그런 물건을 상품화하는 노력을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작업의 일환으로 기존에 이제 저희들이 자체 우체국 쇼핑 그 채널이 있습니다만은 네. 앞으로 그 전북 우체국의 어떤 브랜드를 가진 그 이 마켓을 오픈 마켓 같은 데다가 개설해서 전북의 농산물들이 또 판로가 개척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좀 할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지자체하고 협업을 통해 가지고 지역 산물 중에서 가치가 있고 시장성 있는 상품들을 적절히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네. 위해서 지난 수요일 날이 되겠네요. 9일 네. 날 저희들이 그 이 뭐 전북도 뭐 전북 창조휴식센터 네. 이런 유관기관들하고 다 모여서 진짜 전북의 산물을 어떻게 하면 전국 시장에다가 그 판로를 개척해주고 상품화로 지원할 수 있는지 네. 그런 어떤 저기 세미나도 하고 해서 해보니까 나름대로 그 뜻이 모아져서 네. 앞으로 하나하나씩 그 판로 개척이라든가 상품화에 대한 작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럼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갔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이제 좀 구체적인 의견에 대해서 좀 저희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지금 아까 좀 말씀드린 저희들이 우체국 쇼핑 상품에 이제 전북의 농산물을 판로를 이렇게 팔아주고 있는데 네. 아까 조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오픈마켓이라고요. 그 판로 자체가 지금 우체국 쇼핑이라든가 전북 도에서 하는 뭐 거시장터 같은 것들이 있는데 네. 그거 말고 그냥 오픈마켓이라고 네. 뭐 이베이라든가 해외 진출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큰 그 어떤 마켓에다가 온라인 마켓에다가 우체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어떤 별도의 장터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제가 전남에 근무한 경험이 있었는데 전남에서 그런 작업을 해가지고 우체국에서 연간 한 600억 원어치의 그 전남 농수산물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전북의 경우는 제가 보니까 지금 그 채널도 우체국 쇼핑에 한정돼 있고 그게 네. 한 50억 정도밖에 안 돼서 우리도 할 일이 있고 할 여유가 충분히 있겠다. 네.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특별히 지금 오픈마켓에다가 전남 우체국 브랜드의 어떤 장터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 과제가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시골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뭐 유명한 제품만이 아니더라도 농가에서 생산한 뭐 제철 음식이라든가 네. 그 아주 그 마켓은 작지만 니치 마켓이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갖다가 상품을 저희들이 우체국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그 판로를 만들어낸다고 한다면은 농어가 소득에 나름대로 기여를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이제 큰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이제 중요한 그런 아이템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소통 플랫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요즘
저도 그렇지만요. 뭐 청구서 같은 것도 이제 우편이 아닌 이메일로 받게 되고 이제 저 텍스트 이제 문자라고 하죠. 디지털 기기를 사용해서 많이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 손편지라든지 우리가 이제 감성을 나누는 네, 그런 네. 소통들이 많이 없어졌단 네, 말이에요. 네, 네. 그거에 대한 또 총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요? 어려운 저희들이 이 과제가 저희들한테 있는데요. 뭐 네. 통계적 말씀드리면 전국 단위로 해서 편지가 한 지난 10년 동안 10억 통 정도가 줄었습니다. 많이 그렇게나마요? 줄었는데 네. 그 시대적인 추세가 있기 때문에 편지가 줄은 걸 다 뭐 그 문제 삼을 수는 없는데요. 네. 편지가 예컨대 그 소식을 전달한다는 맥락에서는 이제 디지털로 아마 전환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저는 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 사이의 소통을 증진하는 어떤 뭐랄까 정을 나누는 네. 그런 개념에서 편지는 저는 스틸 여전히 네. 유효한 매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편지를 조금 외람됩니다만은 편지는 소셜 미디어와는 결코 다른 질감의 소울 미디어다. 왜 그러냐? 편지는 보내는 사람의 가슴을 거쳐서 쓰여지고 네. 받는 사람의 가슴을 거쳐서 익힌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좀 SNS는 머리에서 그냥 머리로 가는 게 아닌가. 네. 근데 편지는 가슴에서 가슴을 가는 거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도 편지 쓰기 운동 같은 것들을 전개를 좀 많이 해서 네. 편지가 가지고 있는 아주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매체로서 특성 같은 것들 살려나가는 노력을 네. 많이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거에 또 관련해서 이제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예. 네. 저희들이 편지가 이제 일반 사회 전체로 확산되겠습니다만은 그 기폭제로 제가 볼 때는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어떤 그런 이 편지 쓰기 운동 같은 것들을 네.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2주 전인가요? 전주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자기 사랑 고백 편지 쓰기 운동을 벌였는데 그게 이례적인 행사일 수도 있고 또 앞으로도 전개가 되겠습니다만은 참석했던 250명 친구 중에 한 사람이라도 편지를 쓰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기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한다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건 없겠죠. 그렇죠. 하나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편지 쓰기 운동이 이 일반 시민들한테도 충분히 소구력이 있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된 경험이 있는데요. 전남에 있을 때 전남의 인구가 340만입니다. 광주하고 전남 합쳐서 근데 예향남도 100만 편지 쓰기라는 편지 쓰기 운동을 통해 가지고 네. 81만 통의 편지가 실제 오간 역사가 있습니다. 이거 대한민국 편지 쓰기에 있어서 아마 가장 최고의 참여기록을 가졌는데 그래서 전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예향으로서의 지향점 또 네. 어떤 느림의 어떤 미학에 대한 지향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북에서도 우리 전북 도민 또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하고 잘만 이렇게 협업이 되고 또 의지가 모아진다 한다면 충분히 네. 이 편지 쓰기 운동이 또 하나의 전북의 어떤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것도 지금 몇몇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하고 힘을 네. 모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네. 소통하려면 이제 편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펜팔 친구도 꽤 많이 있었었거든요. 예. 좀 그게 좀 다시 좀 붐이 일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제 또 편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집배원 분들이시죠. 네. 실제로도 이제 또 지역민들의 또 희망을 전달하는 그런 중요한 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집배원들의 그런 노력이 있기에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우정청이 또 잘 발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제 또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이에 대한 또 생각은 또 어떠신지요? 어제 제가 고창을 다녀왔습니다. 네. 고창을 다녀왔는데 고창 군수님을 뵈면서도 군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집배원 친구들이 우체국 집배원 친구들이 고창군에서 이렇게 살피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네.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제가 우정청장을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 있었는데 진짜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집배원 특히 전북에 있는 집배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생활 구석구석을 매일같이 살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배 친구들에 대해서 저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전북 도민 여러분께서도 조금 더 이렇게 한번
친구들의 일의 가치, 의미 이런 것을 살펴주는 시간 또는 기회를 많이 가지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욕심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많은 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예, 저의 또 예. 관심도 또 필요하겠죠. 우체국의 이제 또 마지막 플랫폼이 이제 복지 플랫폼인데요. 실제로 이제 또 얼마 전에도 이제 연탄 나눔 봉사도 했잖아요. 네, 이제 네. 사랑 나눔 그런 실천 행사는 꾸준히 이제 진행 중인 예, 거죠. 예, 예. 네. 아니 지금 그 말씀 주시니까 제가 좀 기분이 좋은 것이요. 네. 우체국만큼 이 사회공헌 행사, 사회공헌 활동을 네. 많이 하는 조직이 없다. 제가 아주 좀 과언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 전목만 하더라도 214개 우체국에 한 3,000명 가까이 근무를 하는데 네. 그 우체국에서 1년 내내 크고 작은 다양한 이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뭐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다르게 해석하면 그만한 사회공헌 활동, 사회복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 채널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한편으로 기울여 나가면서 특히 이제 제가 이제 관심을 좀 주고 싶은 것은 그게 그냥 사회공헌 봉사 활동이 아니라 지금 뭐 이제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 복지 수요들의 증대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아서 그러한 그 국가적인 복지 수요를 우체국이 어떤 공식적인 레벨에서 담당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져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창조 경제라든가 이런 맥락의 네. 새로운 어떤 그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것도 제가 이제 경제 플랫폼, 네. 소통 플랫폼, 다음으로 이제 복지 플랫폼에 대해서도 아마 유관기관들하고 상의를 하고 또 거기서 뭔가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내려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이게 대외적으로 이제 유관기관들과의 이제 그런 협조가 필요하겠지만 우체국 내에서의 이제 변화도 참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네. 아마 모르겠습니다. 바깥에서 보시는 이제 우체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단편적인 관점들이 있어서 우체국하면 좀 단순하고 뭐 좀 이렇게 뭐 일상적인 어떤 네. 그런 패턴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내적으로도 조금 조직 문화가 약간 뭐 정체된 요소도 없지 않아 있고 약간 좀 이렇게 딱딱한 요소도 있는데 네. 제가 지금 와서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좀 표현이 딱딱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체국의 낡은 어떤 그런 이 관념, 조직 문화 이런 걸 혁신하는데 제가 아주 전력을 좀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작게는 우리가 쓰는 말, 용어부터 좀 새롭게 바꾸고 또 이게 제가 우정 청장으로 있습니다만은 청장이라는 개념보다는 제가 우체국의 하나의 친구들의 친구로서 이렇게 네. 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라든가 제가 사실 또 매일 앉아서 아침이 아니라 하루 종일 하는 게 편지는 제가 뭐 이렇게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내 게시판이라든가 사내 소통하는 파벌마 같은 네.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 많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제 생각을 자주 소통을 소통을 하면서 네. 서로 이해를 증진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찾아보자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청장님께서 이제 마음을 연 만큼 이제 조직 내에서도 그만큼 많은 변화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제 살아있는 우체국 이 라이브 포스트를 이제 제시를 한 만큼 앞으로의 이제 전북지방 우정청에 대한 그런 미래의 모습이 제 머릿속에도 약간 그려지면서 좀 아이고, 기대가 다행입니다. 예. 되는데요. 이제 청장님께서 이제 어떻게 꾸려 나가겠다라는 네. 이제 또 부가적인 또 바람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죠. 아까 드린 말씀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저희 우체국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조금 사라지는 우체국이 아니라 네. 진짜 21세기의 디지털 시대에도 분명하게 사회적인 가치가 있는 우체국으로 이게 거듭나야 된다는 어떤 소명의식이 있고요. 그걸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소통과 이제 경제, 이제 복지 대외적으로 그런 플랫폼 역할을 좀 해보는 거고 조직문화 혁신인데 저는 무엇보다도 이 시점에서 우리 좋은 길을 주셨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들의 우체국 사람들의 노력만으로는 그걸 이룰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각자 인생을 살면서도 혼자 다 못해서 선생님이 계시듯이 네. 이 전북 지역사회 전북 도민들께서
우체국이 하는 모습이 좋으면 좋은 대로 좀 격려도 주시고 네. 또 좀 마음에 안 들면 좀 부족하면 기꺼이 그 채찍을 들어주셔야지만 저희들도 늘 새롭게 저희들을 보면서 새로운 노력을 기울여 나가지 않나 싶어서 무엇보다도 전북 도민님께서 우체국에 대해서 관심을 네. 더 많은 관심을 제가 드리고 싶다는 청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아마 좀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아무래도 이제 전북지방우정청에 대해 정말 친구같이 조금은 이제 좀 친근감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아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저희 저도 이제 도민 한 사람으로서 전북지방우정청에 이제 앞으로 변화해 나갈 그런 미래에 대해서 응원을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